네, 김정은 앵커가 다시 또 시장 접근합니다. 네. 13일에 금요일이죠. 이게 이제 서양식의 표현인데 공포스럽습니다. 저도 이런 거 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날 방송하기 싫어요. 시장을 여는 것도 좀. 할 말이 별로 네, 없어요. 그쵸. 드릴 말씀도 없고,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속보들은 나옵니다. 일본은행에서 뭐 유동성을 공급하고 5천억에, 뭐 호주은행도 마찬가지지만 대규모로 지금 쏟아붓고는 있어요. 네. 한국은행도 코멘트를 했는데 이제 예의주시한다. 변동이 생기면은 조치하겠다. 그냥 다른 국가들에 비해 좀 소극적이죠. 조치하면 돼요. 조치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조치를 안 하는 게 좀 답답하죠. 소통이 되는지. 네. 좋게 얘기하면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인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시장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네.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어요. 자,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국민 연설을 봤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사실 저렇게까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야, 대책이 없구나. 네네. 사실은 숨기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가 깨진단 말이죠. 그게 금융시장에 너무 급속하게 확 번졌고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이게 산불이 난 정도는. 자, 가봐야 되겠죠. 가볼까요? 진단합시다. 네. 제가 오늘 꿈을 잘 꿨는데 네. 왜 시장이 이렇게까지 되는지 참 더 지칩니다. 뭐 나중에 지나고 나면야 또 변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상황을 직시합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뭐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결국은 금융위기로 가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금융위기가 된다면 그 시발점은 아마 이탈리아가 될 거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탈리아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죠. 여기는 GDP로 따지면은 글로벌 9번째 나라입니다. 커요. 꽤 우리보다 커요. 위에요. 네. GDP 규모는. 거기에 이제 유로존 내에서는 세 번째가 되겠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135%, 140% 네. 육박하니까 글로벌로 치면 미국, 일본 그 다음이에요. 네, 또 3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탈리아는 재정을 펼기에는 한계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체를 다 스톱시켰는데 네. 민심이 또 안 좋죠. 그럼 정권도 약간 흔들릴 네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디폴트 스왑 프리미엄이 이제 어제 100bp가 떴는데 아마 더 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도가 날 경우에 보험료가 지금 네. 계속 올라가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채 규모가 글로벌에서 3위고 정치 상황도 계속해서 10년 가까이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배경에서 네. 이탈리아에서 지금 사망자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15,000명에 1,000명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망자의 치사율 비율이 너무 네. 높아요, 거기. 네. 예. 지금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CDS 프리미엄이 100bp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탈리아는 잘 아시겠지만 약간 제조 분야보다는 프리미엄 제품들, 네. 뭐 이탈리아산 뭐 이렇게 그 명품들, 네. 그리고 또 이제 와인 뭐 이런 쪽이잖아요. 또 관광. 네. 관광이 중요한데 지금 주요 관광지에 사람이 없대요. 네, 사람을 막아버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극단적이었어요.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만의 표현이라면은 사실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 네. 항상 대북 리스크가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자,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만 해서도 조금 완화적인 조치였을 텐데 바로 그냥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예고도 없이. 미국까지 오는 걸 좀 끊어버리려는 거였을까요? 그렇게요. 그거는 어쩌란 얘기인지. 예.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고 이탈리아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네. 중요한 건 또 이 스페인입니다. 바로 이제 붙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유럽 쪽의 형태의 상황은 좀 독특한 문화적인 게 있어요. 뭐 비주라고 하는 얼굴을 맞대는 키스, 뭐 이렇게 네네. 인사법.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너무 빨리 급증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지금 이탈리아 은행발 디폴트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탈리아 은행의 국채 매입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그게 네. 다른 유로존의 은행들까지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금융 위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위험이 나오고 있죠. 유럽 재정 위기 때 이제 네. 그런 내용이죠. 그리스부터 시작했지만 도미노처럼 맞아요. 번지는 거죠. 네. 누가 누구의 뭐를 보증서고 뭔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게 연계되어 있어서요. 그게 이제 익스포저라는 표현인데 위험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네. 우리 금융당국도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터진 다음에 뭔가 자꾸 나오지 뭐 말고. 미국만큼이나 우리가 유럽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유럽이 이렇게 되면은 신흥국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현재 이제 다시 원점적인 얘기지만 코로나19가 이제 중국에서 좀 확산세였다가 우리로 넘어왔는데 왔다가. 우리는 이제 독특한 특이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국은 지금 조금 이제 확진자 수가 확 줄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특정 집단이 번져내니까 이것도 진짜 우리 금융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아주 여기까지 뭐가 나오지만 그건 뭐 하여튼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금융권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최악의 경우가 어떻게 될 건지 어제 이제 또 보도 내용 외신 보셨겠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은 독일 내 국민들 60에서 70%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 차라리 솔직함이에요. 차라리 솔직함. 그래서 솔직한 것들이 시장을 빨리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제가 이렇게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듣거나 뭐 일본의 아베 총리가 듣겠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솔직했어요. 그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어제 미국에서도 청문회에서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에 대한 상찬 내용이 아주 도배를 했다. 한국처럼 빨리 진단해라. 그리고 빨리 왜 못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소규모 집단 감염도 좀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지금 뭐 속보가 있는데 좀 화면이 멀어가지고 저도 뭐 화면 나오면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내용 보죠. 네.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제가 어제라고 적어놨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같이 또 걸렸죠. 네, 거래 중단 일시적인 건데 뭐 이거 용어는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서킷 브레이커 이제 주가 지수의 상하 변동폭이 10%가 넘는 상태가 1분간 이어질 때 현물, 선물, 매매 거래를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리고 사이드카,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에 시세가 1분간 지속되면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가 5분간 효력이 정지되는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사이드카는 급등을 해도 급락을 해도 걸리는 거고 서킷은 내려갈 때 걸리는 거죠. 그렇죠. 사이드카의 어원은 사실 이 과속하는 차량 옆에 경찰 모터카 있잖아요. 그 사이드카 옆에 붙어가지고 정지해라 뭐 그런 어원이 있고 서킷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회로를 정지시킨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스탑, 과열을 시키자, 냉정을 찾으세요라고 사람한테 조언을 하는 건데 지금은 냉정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용어는 뭐 이렇다는 정도 그리고 또 찾아보시면 아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용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존을 가져야 될 것인가. 투자 전략을 한번 볼까요? 결국은 코로나예요. 네, 코로나에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 키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곧 치료제겠죠. 맞아요. 뭐 몇 번 자주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라서 이 내용은 못 보신 분들을 위한 한 번의 재방송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오늘 신풍제약 움직이네요. 그게 이제 어제 사실 궁여지책일 수 있는데 확진적인 치료제가 나오지는 못했잖아요. 백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렇고, 이 연로하신 분들한테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다. 선제 투여죠. 그래서 내가 증상이 좀 있다면은 사실 말라리아 치료제 같은 경우 뭐 복용을 해도 된다. 제한적이지만. 맞습니다. 막 남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지금 뭐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신종플루의 그 치료제인 타미플루도 원래는 신종플루 치료제가 아니었고 에볼라 치료제였는데 해봤더니 투약이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게요. 요즘 그 약국마다 이 방역 마스크 때문에 상당히 약사분들 고생을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 많이 그래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물론 줄을 선다든지 뭐 공적 마스크 이런 얘기 있지만 해외의 다른 나라들 보면은 엉망진창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시는 거 이상으로 마스크 공급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약국에 가면은 일반 범용의약품 중에 해열제라든지 아니면은 구할 수 있는 거 약사와 상담을 통해 가지고 미리 또 준비해 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내용들. 네, 그래서 예방적 약물들 제시를 해드렸고 신풍제약 오늘장 가고 있다라는 거. 신풍제약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네, 뭐 한올바이오파마와 크리스탈, 일성신약 그리고 셀트리온에서는 셀트리온. 빠르게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올해 안에 어떤 예방적인 백신을 만들겠다라고 서정진 회장이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참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시류와 그 운적인 측면은 아주 잘 맞는 것 네네. 같아요. 만약에 이제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대량으로 양산해야 돼요. 그죠? 그 양산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쵸. 해야 되는데 그런 뭐 규모가 GMP 되는 인증을 기업이잖아요. 받고 CMO 시설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잠정되고 치료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차후의 얘기니까. 네. 일단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앵커였습니다.